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구태정치가 전당대회 이후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청원, 김무성 후보 간의 신경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과시 줄세우기 전과 논란에 이어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보수 진영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혁신 경쟁을 해야 할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구태정치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에게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절규하더니 그때의 절박감은 온데간데 없고 무사 안일주의만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8일 개인파 정치, 줄세우기 정치를 우려하면서 서청원, 김무성 후보에게 불출마를 부탁하였고 당의 화합과 소통에 귀중한 자문 역할을 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있습니다. 시한부 총리 체제는 2달째이고 국정원장 공석도 1달째입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총리를 왜 지명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책도 없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당, 야당의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회도 장고 끝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회도 장고 끝에 악수두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세월호와 길어지는 국정공백, 일본의 번호담화 무력화, 전방부대 총격사고로 국민이 연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정치권에서 기득권 정치를 지키자고 서로 책임 공방 벌이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혁신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청와대는 책임지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잦은 사퇴, 지명철회, 국회에서의 부결,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깜짝 총리 지명만 해놓고 대책 없이 시간을 끌며 국정 공백을 야기한 것도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둘째,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대결로 경쟁해야 합니다.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면 전당대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당의 중진이 싸우는 것은 정당의 화합과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 정책, 당내 민주화, 열린 정당을 논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공명선거 및 준법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전당대회는 당내 선거라는 이유로 많은 불법들이 용인됐고 사후 처벌도 없었습니다. 과열되면서 이전 투구의 싸움판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당내 선거부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돈봉투 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 엄격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법 선거 운동을 사전에 뿌리 뽑고 당선 무효까지 결정하는
냉정한 처벌로 당내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넷째,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세과시 줄 세우기를 당장에 멈춰야 합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말은 했지만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보들은 공천권 투명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인도 공천권 관련해서는 본인도 공천권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와 저지 특별위원장 김영익입니다. 오늘은 보건의료 노조,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 당의 이목희 의원님 실과 저희 방이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그동안 여론조사를 특성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의료영리화 반대 의견이 70%에 달하고 찬성 의견은 23%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기초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에 상세 내용이 있어서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참여연대의 김남일 노동지 팀장과 제가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일 부장님이 자세한 내용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69.7%가 의료 영리화 반대. 의료 영리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23.1%에 불과했고 69.7%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했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했고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의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중 74.1%가 반대했다. 김용익 의원실, 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해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 2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 영리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확인됐다. 둘째, 최근 정부가 외부 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 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경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병원 경영 개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 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등 수익 목적 병원 부대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 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남으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에 불과했다.
넷째,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 교체 없이 정부 방침으로 취재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용익 민목회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참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근거로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공성 강화가 국가 기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운동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의료 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야3당 모두 의료 영리화 정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를 망라한 의료 영리화 정책 국민운동 본부와 보건의료 직내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까지 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서울역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 영리화 반대 경고 파업을 전개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 가능 시 7월 2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여론을 존중하여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계, 노동 시민 사회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3일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국회의원 이목희 의원실 참여하는 전국보건의사는 노동조.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6월 24일 경보 파업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의료 영리화 가이드라인 폐기, 그리고 의료법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료 영리화 방지 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복지부 투쟁, 대기재부 투쟁,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등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의료와 영리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되는 마지막 날인 7월 22일 전면 파업을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런 여론조사, 국민 여론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는 즉각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을 기자회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수석대변인으로 첫 공식 브리핑입니다. 늘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보다 애정과 관심을 끌어내는 착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언론인들께 항상 열려있는 친절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국민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2년 전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났던 부대에서 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경계 경고를 발령하고 대통령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응도 반복됐습니다. 2012년 노크 귀순 때도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 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부모들이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정부는 철저한 자기 반성 아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 문제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속절없는 버티기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리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어떤 형식이 좋은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인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국가개조 이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조부터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인류의 양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일삼는 극우학자가 검증을 주도했습니다. 외교문서 비공개라는 최소한의 외교 원칙도 무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합니다. 내치는 무능하고 외교는 뒤통수를 받고 있는 꼴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총력 대응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730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공관위는 위원장인 주승용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총 11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외부가 6인이고 내부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면 장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김동기 변호사, 김지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손혁재 한국NGO학회 명예회장과 전순옥 의원, 정호준 의원, 최민희 의원, 임재훈 당 조직사무부총장, 그리고 조광희 변호사 이상입니다. 후보 공모는 내일부터 24일부터 27일까지로 했습니다. 26일 대법원에서 두 군데 정도 더 보궐선거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일부터 27일까지로 공모기간을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창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가 아울러 구성됐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밖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웅표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적 절차가 있고 또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이 사회가 한 단계 성숙된 사회로 나가는 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 또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보자의 문제는 재산 문제도 또 병력 문제가 아닌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성적이고도 냉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부 언론에 편향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동영상 전체를 다 본 소감은 언론의 보도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후보자의 청문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평가받고 또 표결이라는 국회 인준 절차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론몰이식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낙마하는 일은 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우리 사회에 결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총리 한번 깨져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총리 후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또 낭비적 요소도 많이 보이면서 물론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대원칙을 지키되 이런 청문회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어떤 제도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이 부통령을 같이 이렇게 국민이 선택하게 함으로 인해서 4년 임기도 보장되고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권한도 부여한다면은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청문회 형태가 계속된다면은 결국에 신상특위식의 그런 방식으로 통과되더라도 아마 누더기 총리가 되고 바보 총리가 될 겁니다. 아마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공인으로서 일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총리제 종폐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또 지혜를 모아갈 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석종현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제가 출마 선언문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새누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새누리당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파 세력과 소위 친박 세력이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역전될 수 있는 집권 여당 소위의 사태가 진행 중입니다. 국가 개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내 지도자는 많지만 진정 국가를 위하고 당과 당원을 생각하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그 큰 원인일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석종현은 1970년대 초 서독에 파견된 광부였습니다. 그 막장에서 조국 건대의 산업육군으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막장 생활 3년 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부였기에 막장을 알고 그 막장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어떤 직책도 없는 평당원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소장, 친박연대 정책위 의장 및 최고위원, 친박정당 미래연합 창준위 대표 및 최고위원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천막 당사 시절로 돌아가는 과감한 자기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위기의 새누리당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원했던 박근혜 정부는 매우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정청 모두의 불통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당원 평당원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 30년을 말하는 노회한 정치인들은 호가호식하며 평당원과 시민들의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어떠한 정책도 없고 실천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행복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당보다도 사리사령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개파만 형성하고 줄 세운 당원만을 챙기는 권력 독점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승리 후에도 특정 정치인과 그들만의 정권을 창출한 것처럼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에 평당원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당대표직은 특정 정치인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석종에는 평당원의 이름으로 모든 관행을 혁신하고 신진 세력을 영입하며 미래의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대표 최고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청렴도에 있어 이번 출사표를 던진 여타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밀한 추진력으로 국가개혁과 개조의 버팀목이 되는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대표가 특정한 개인의 입지를 위하고 특정 그룹만을 위한다면 차기 정권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저 석종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당원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것이며 투명한 당정 운영으로 당력의 굳건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내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평당원과 함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정책으로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이끌 당대표 최고인이 되겠습니다. 저 석종에는 평당원의 더불어 국민의 명령으로 국가와 민족의 부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로 만들어지는 정책정당, 책임정당, 감동정당, 행복정당, 희망정당을 만드는 석종인이 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새누리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석종현.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의원님이 ROCC 5기인데요. 예. 앞으로 국방 정책은 어떻게 변하십니까? 국방 정책은 저는 좀 강도 논자입니다. 강하게. 이른바 도발에 강경하게 응징하는 쪽으로 저는 할 예정인 생각입니다. 국방 안보 예? 국방 안보 체계. 예, 그렇죠. 예.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TV위원 우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2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나는 4월 16일 사고 당일 해경 종합상황실 122에 신고된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쟁점별 사전점검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첫 번째 보고서는 6월 20 해경 122 종합상황실의 신고자에게 어떻게 조치했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해경 종합상황실 신고전화 122로 사건 당일 오전 9시 3분부터 30분 사이에 접수된 총 7건의 신고 접수 녹취록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 내용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해경 종합상황실 122의 신고 내역은 기존에 알려진 소방방재청 119 신고 접수 내역과 달리 사고 수습 담당 부처인 해경으로 직접 접수된 신고 내역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왜 놓쳤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9시 3분 세월호 선내에서 해경 122로 가장 먼저 신고 전화를 했던 강모 씨는 선내에서 마지막까지 안내방송을 담당하다가 탈출했던 승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경은 이 사람과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선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신고 전화 접수 요원이 외부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하라는 정확한 지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했다는 승무원의 대답에 그렇게 하라며 최초 지침을 철회함으로써 이 승무원을 통한 초기 탈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더불어 해경 신고전화 대응 규칙에는 신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라는 규정이 있으며 사고 당시 다시 전화를 달라는 승무원의 직접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보고를 위한 전화통화 말고는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신고자들에게 상황 파악 및 필요 조치를 위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이후 진행사항은 모두가 알다시피 선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으며 선내 진입조차 하지 못한 해경의 엉터리 대응, 이것이 이런 녹취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쟁점별 사전점검 보고서를 정리되는 대로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의 진실과 의문점을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기상공 공작을 제도를 본부가 해서 출마 선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요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작 국민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 대변인과 공작부 출신 서울시의원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강희용입니다.
저는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간 동작구에서, 국회에서, 시의회에서 맺은 결실과 성과를 이제 국민 여러분 앞에 당당히 평가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새정치의 시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열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맥커리 민간투자사업 9호선을 바로잡아 경제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맞서 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하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안철수, 박원순의 새정치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 40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토니 블레어, 사르코지 등 세계 유명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미 국무부 선정 세계 차세대 지도자 20인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친일 역사 왜곡 교과서 교육 현장에 대한 채택반대 결의안을 최초로 발의하여 서울 지역 채택률 0%를 이뤄내는 등 올바른 역사인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개조라는 미명하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군부대 총기 참사까지 안타까운 희생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은 진짜 새정치와 국민을 지켜줄 강한 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해결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유능한 야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동작을 선거는 미래를 위한 집권 희망을 주는 과감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동시에 이루는 혁신 공천입니다. 동작을 선거해 거물들의 귀환전이라고 합니다. 동작에 필요한 인물은 거물 정치인이 아니라 거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낡은 이념과 관성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를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잡는 거울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젊은 신진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젊은 신진 세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와 인맥으로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또한 비극입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검증된 스토리와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연예인 같은 반짝 스타들을 영입해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울창한 숲도 한 그루 나무를 잘 가꿔야 이룰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부터 단련되고 검증된 한 명의 정치인을 아끼고 잘 키워야 비로소 제대로 된 100년짜리 수권전당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12년간 동작구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국회에서 오직 동작 발전을 위해 달려온 동작 사람입니다. 동작의 중심지 사당 이수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역 거점으로 지정하여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작의 오랜 수건 사업은 사당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동작구 최대 현안인 흑석동 유타운 추진과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주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왔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1년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정 투표와 정책 자문단을 역임했습니다. 올해에는 박원순 후보의 정책 대변인으로 농약 급식 등 각종 네거티브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작의 꿈을, 대한민국의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동작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하는 든든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